안녕하세요. 11월 30일 우일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전에 주까지는 이 시장이 좋을 거라는 것까지는 다 이제 예상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현재는 빅스 지수가 20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이 팬데믹 코비드 19 이전에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20 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선 위에 바짝 와 붙어 있는데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상승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빅스 지수가 내려갈 때 주식은 올라가면 좋은 상황인데요. 때때로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빅스 지수의 기울기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Fear and Greed입니다. 그래서 공포 지수이죠.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100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데 보시면 우리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난 연초, 2020년 연초에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에 팬데믹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들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대폭적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면 지금 단기 조정이 한 여기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악재가 주어진다 그러면 쭉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큰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시장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미국 주택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그때를 주택 가격이 100이었으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가격이 150쯤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인덱스니까요. 그래서 현재 2020년으로 보면은 그 2000년도 가격의 집값이 2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 이때와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와 그 다음에 2020년 이때 페드가 양적 완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로 집값이 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면 집값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여기 연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에 관한 표시입니다. 연체 퍼센트인데요. 이 퍼센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블루 라인이 그러니까 푸른색은 50에서 90일 연체, 그러니까 한 달에서 두 달 뭐 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그 비율이고요. 빨간색은 여기 보시면 60에서 89일 주택 담보대출을 연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녹색은 90일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었던 2008년도를 보시면 여기 따라서 보시면은 이 장기 대출이 점점 느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 녹색 이 막대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2020년 여기 Q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 4분기를 보시면 이 빨간색 막대와 그 다음에 녹색 막대가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주택 시장의 가격이 앞으로는 상승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어서 보실 것은 여기 이니셜 클레임이죠. 그래서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그 비율을 그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는 600만 명 이상의 실업 청구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을 한 반면에 여기 이니셜 잡 클레임 비율이 현재는 100만 밑으로 가 있는데 대략 한 70만에서 60만, 80만 요 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지울까요? 지우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난팜이니까 비농업 그 페이롤 인플로이니까 비농업 부분에서 이 월급 받는 사람들 숫자를 보시면은 팬데믹 때는 대폭 줄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회복세가 있지만 회복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이 그래프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은 좋았을 때는 4% 미만에 머물러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때는 14%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 실업률이 계속 떨어져서 현재는 이 6과 8 사이에 있는데 11월 12일자 최신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6.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것을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경기 사이클은 뭐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뭐 이런 식으로 경기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 경기 곡선이 아직도 여기쯤에 와 있는 것인지 여기쯤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쯤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는 이 곡선이 좀 더 길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머무는 것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자료들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 다시 곡선을 그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쯤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경기 이 곡선의 후반부 레이스테이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연장전 이 후반부의 연장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더 많은 수익률을 찾아서 돈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편이 나는 10% 이걸 봤어. 그러면 나는 20% 수익 나는 것으로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위험성은 커지면서 수익은 높아지는 쪽으로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피어 앤 그리디 지수가 점점 숫자가 높아지겠죠. 이번에처럼 100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니까 더 많은 돈이 넘치고 있는데 현재는 피어 앤 그리디가 뭐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유동성 돈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이 경기 곡선을 보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경기 후반에 돈이 많이 나왔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위험한 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지금은 페드의 저기 이자율이 0%에 있으면서 그리고 QE로 통해서 돈이 많이 나와 있는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어쨌든 페드와 정부에서 방어 정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이 후반부 곡선 레이스테이지에서 연장전 아니면 다시 회복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역사가 지나봐야지 어떻게 될지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좋았던 건지는 지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위험하다, 아니다, 상승기에 있는 약간의 조정 기간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보이는 현상을 만약에 레이스테이지 경기 후반에 나타나는 특징들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쨌든 돈이 많아서 그렇든 아니면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식을 거래하는 이 볼륨이 증가됩니다. 업하죠. 볼륨이 증가해서 주식을 많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되면 시장도 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먼저 보시면 이 많은 돈으로 R&D 하거나 이런 걸로 성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M&A 해서 인수를 해서 회사를 키우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M&A의 뉴스를 보시면 10년 만에 아니면 20년 만에 최근에 들어서 가장 최고의 액수로 M&A 했다 이런 뉴스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점점 M&A 하는 것이 최고의 액수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신생 기업들이 이 주식 공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걸 IPO라 그러죠. Initial Public 뭐 오프닝이라 그러나 오퍼링. 그래서 이제 IPO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 공개를 하게 되면 주식 상장하는 것이죠. 이 신규 기업의 주식 상장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신규 상장을 더 용이하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형태의 상장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이 스펙 회사를 먼저 상장하든지 아니면 뭐 상장 도움을 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스펙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IPO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펙 IPO를 점점 더 많이 하고 또 하면 IPO 한 기업들이 보통 이제 천천히 뭐 보면서 이렇게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래. 이 기업은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았대. 아니면 이 기업은 누구의 스펙으로 시작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가격이 확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도 하죠. 아주 큰 기업이 IPO하는 경우에는. 근데 그런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상장하자마자 급속히 가격이 오르는 그런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이 레이스테이지의 사인이기도 한데 현재 이런 IPO 형태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테이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주택 가격인데요. 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그 다음에 마켓도 계속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업은 어떻습니까? 실업률, unemployment rate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고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마켓도 계속 주식 가격도 오르고 있으면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실업이 증가되고 경기가 후퇴되면 당연히 집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도 오르면서 마켓도 오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경기 후반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인이 집값도 오르면서 마켓도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후퇴가 되는 것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집에 대한 연체율이 신규 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되면서 결론적으로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많은 수익을 찾아 들어온 이 수익자들은 이 M&A와 IPO 하는 이 잔치 분위기에 취해서 마켓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터질 준비를 하면서 커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업률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집값은 더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분위기가 암울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켓은 크래시를 하게 되는 대폭의 조정이라든지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경기 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이런 스토리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기존에 그걸 봤을 때, 이거 정말 위험한 그런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0%, 그 다음에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 아시아, 뭐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 이런 것이, 매번 그런 리세션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한 3년, 5년 지난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보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장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빅스, 그 다음에 피어 앤 그리디 인덱스,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연체율, 그 다음에 실업률, 그게 따라서 이런 소식이 나옴에도 나오는 거에 호응해서 아니면은 불구하고도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옆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상관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지수나 뭐 이런 전체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이 실적에 기반을 두고 어떤 주식 아니면 어떤 회사가 실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